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다소 쌀쌀한 화요일 아침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이렇게 두 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다.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또 오릅니다. 지난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는데도 보험료가 3% 이상 오르는 거라서 보험사의 손해를 소비자에게만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험사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한방 치료를 받은 사람이 많았던 데다가 정비요금까지 상승한 게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 인근의 관광 명소 화산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으로 화산재가 막 터지고 대피령이 내려지고 이랬죠. 우리 국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마닐라 공항도 폐쇄됐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우리 교민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닐라 항로와 관련 있는 동남아 항공편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서 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분들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찬바람이 몰려들면서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경상 해안과 또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대기 건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요. 작은 불씨도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눈이나 비가 온다는 곳도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눈이 조금 오겠고요. 또 남해안을 비롯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요. 또 지면이 얼어붙거나 미끄러운 곳이 많아서요. 교통안전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현재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경기 북동부와 일부 강원 내륙, 또 산지를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또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6도로 평년보다 떨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세운 계획들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전 벌써 까먹은 것 같아요. 그게 이거 어떡하죠? 네. 어떠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세운 것들은 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예.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착실하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오, 좋네요. 또 어떠세요? 저는 새해에는 뭔가 조금 이제 술을 좀 줄여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못 줄이고 있습니다. 아니, 안 줄여지네요. 새해 계획들 많이 세우실 때 빠지지 않는 게 건강 관련이죠. 그래서 다이어트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은데 이것처럼 또 작심삼일이 빠른 게 없어요. 맞아요. 다이어트는 네. 1년 365일 하고 있다고 항상 미루고 혹은 네. 시작하고도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1, 내 나이 -1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신체 나이를 한 살씩 줄여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체중을 -1 시키는 방법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의 다이어트 트렌드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트렌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듣기로는요, 이 권유경 원장님께서 다이어트의 산 증인이다 이런 소문이 들리던데 저는 잘 못 믿었었거든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임신을 하면서 체중이 20kg 이상 증가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달에는 73kg까지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근데 둘째 아이 이제 출산하고서 거의 3달 만에 20kg 이상 다시 감량을 해서 원래 몸무게까지 다시 도달해서 거의 그래도 여유 없이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니 지금 두 아이의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런데 사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가장 부러운 이야기가 요요 없이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얼마나 이제 유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둘째 난 지가 지금 한 7, 8년 됐으니까요. 네, 그 정도는 거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8년째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방청객분들이 술렁술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독 방청객분들이 파이팅이 넘치시는데요. 오늘 방청객분들한테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정수 리포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이어트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요. 혹시 나는 다이어트, 이런 고민이 있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난 해봤다. 언제부터 다이어트를 시도하신 거예요? 저도 네. 임신하면서부터 살이 찌기 시작해서 출산 후에도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네. 결혼 전에는 예쁜 옷도 많이 입고 다녔는데 지금은 뭐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이나 펑퍼짐한 옷을 입다 보니 옷태도 안 나고 그래서 많이 속상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쵸. 다이어트는 원래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다이어트를 하셨어요? 뭐 저녁 먹고 집 근처를 30분 정도 걷거나 뛰기도 하고요. 또 제가 먹는 양이 많아서 그러는지 밤양도 줄여봤고 또 저녁을 굶기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다이어트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혹시 또 다른 분 또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다이어트 해보셨나요? 어떤 다이어트? 저는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나 네. 이제 해독 주스 같은 것도 잘 빠진다 해서 해독 주스도 먹어봤습니다. 그거 2개 정도면 충분히 효과를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효과 좀 보셨어요? 저는 원푸드 같은 경우는 한 음식만 먹어서 이제 좀 효과를 봤는데 해독 주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어려워서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해독 주스는 참 먹기도 힘들고 그래서 안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두 분이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다이어트 효과는 잘 못 보셨다 이런 뜻이죠? 네. 40살이 넘으니까 이제 나이살도 들어서 많은 걸 해봤지만 잘 안 빠졌습니다. 진짜요? 40대가 넘으셨어요? 저 20대인 줄 알았어요. 이거 깜짝 놀랐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이어트의 그 효과를 잘 못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 오늘 제대로 된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나오셨네요. 네. 다이어트를 뭐 고민을 해봤고 실행을 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았다. 그 결과를 좋게 만들어줄 아주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일단 음악 잠깐만 틀어주실래요? 누군지? 예? 이 음악. 예. 이분도 다이어트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다이어트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근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그래서 비법을 전수해드리겠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 과거에 이제 노래로 인기 절정을 네. 누렸던 분인데요. 제가 20대 때 최고 인기 가수였어요. 네. 근데 제가 이분과 사연이 있어요. 무슨 사연이 있어요? 제가 2006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네. 책 제목을 못 지정했죠. 어.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제목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이 제목으로 하지 않으면 책을 출판 안 하겠다. 그래서 너무 고마우신 분이세요, 저한테. 그래서 그게 첫 제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알레르기 이게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요? 사전에 이렇게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오늘 좀 여기 인셀 좀 빼. 맞네. 자, 이분은요, 출산 후에 급격히 살이 쪄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고, 이런저런 다이어트를 전전하다가, 나에게 맞는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발견을 하고, 마이너스 10kg 감량에 성공을 한 분이세요. 여러분, 네. 뭐 이미 다 아시니까. 가수 원미연 씨를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90년대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원조 디바, 지금으로 따지면 그 시대의 아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아유, 이거 걱정되네요. 아니요, 요즘 최근에 온라인 탑골 공원이라고 해서요. 네네. 90년대 굉장한 인기를 끄셨던 분들의 그 당시의 영상을 계속 재생해서 보여주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탑골 아이유라고 많은 분들께서 원미연 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아니, 진짜 너무 진짜 대단하시잖아요. 아, 제가요? 네. 아, 네. 아이유 형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굉장히 미안해요, 아이유. 사실 그 이별 여행 네. 제가 진짜 전 초등학교 때 제가 이별의 슬픔을 겪을 때 오. 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는 진짜 오늘 진짜 연예인 본 기분으로 막 떨리고 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도 뭐 오늘 처음 뵌. 네, 처음 뵀죠. 정말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래서 저희가 행복한 아침 아니겠습니까? 알레르기 이별 여행 허락 좀 해주십시오. 아, 네네. 알레르기 이별여행 좋죠. 뭐든지 이별여행을 하는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제 나쁜 허락 거 하고 받았습니다. 이별하는 거. 네, 감사합니다. 아, 그렇다. 나쁜 것과 이별하는 네, 거. 나쁜 것과. 권장사항이요. 예. 그런데 예. 나쁜 것과 이별하면 좋은데 이별 여행 이게 히트는 쳐서 좋긴 한데 네. 최근에 제가 어디 라디오에서 들어보니까 이별 여행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원미연이가 이별여행이 없었으면 이렇게 되질 않았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렇지. 이별여행 때문에 네. 되긴 됐는데 네. 이 이별여행이라는 곡이 너무 넘사벽인 거예요. 넘기가 어려운 곡.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발라드 앨범을 발표했는데도 맞아. 불구하고 네. 또 많은 오디션 프로에서 맞아. 가수분도 하고 뭐 많이 신인 불렀죠. 가수를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디션 프로 하다못해 뭐 다른 가수분들이 나와서 명곡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이 노래가 3번, 4번을 재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조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웠고 저는 작년에 특집에 FX의 루나 양하고도 제가 이 노래를 같이 예. 루나 양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를 해줬는데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소리질러라는 신곡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별여행이 이 벽이 너무 세. 정말 너무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요즘 유튜브도 하시죠? 유튜브 하고 있죠. 거기서 본인 노래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 노래들도 네. 부르고 가창력은 여전히 살아있던데. 네, 저는 신청곡을 받아서 네. 그분들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을 제가 불러드리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즘 가수분들 노래를 불러보니까 정말 가창력을 요구하는 네. 음색들이 너무 좋아서 조금 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잘 넘어가고 있어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네네 피아노 반주 하나에만. 모든 노래를 딱 소화하시잖아요. 지금 네. 반주는 없지만 네. 무반주로 뭐 이거 하나. 와. 어쩐지 자꾸만 뭐 노래를 하냐 안 하냐 이거 이 아침에 8시 조금 넘었는데 이게 진짜 난항이네요. 예. 소리 질러 나 아직 살아있다고 소리 질러 난 아직 꿈이 있다고 이 세상이 나의 발목을 잡아도 가끔씩은 이렇게 소리질러 나 살아 있음. 살아있네. 이재용 씨가 소리 지르게 만드시네요. 야. 정말. 예. 야, 이 아침에 쫙 올라가네. 돋았어요. 시원하네, 시원해. 사실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좋은 노래 들었으니까 전 사실 이제 방송을 접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생방 여기서 끝내시죠. 아니, MC도 하고 이러셨잖아요. 가수만 한 게 아니에요. 저 MC 많이 했죠. 라디오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맞아요. 예전에는 제가 TV 프로그램 MC, 이제 젊은행진에서도 제가 MC를 했었고, 뭐 M본부에서도 또 라디오 DJ도 했었고, 계속해서 이제 방송은 끊임없이 하고 있죠, 지금도요. 쉬지 않아. 계속, 네, 계속 달리고 있어요. 계속. 진짜 예전에 진짜 거의 뭐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봐도 되는데 네. 요즘에 진짜 이거 진짜 안 하시는 거 없이 종횡무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네. 네.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나와서 연기 이제 연기 탤런트를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제가 이제 혼자이고 싶어요라는 네. 앨범을 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연기, 노래를 다 같이 병행하기가 어려운 좀 시대였어요. MC나 DJ라면서 가수는 괜찮은데 네. 지금은 이제 아이돌 우리 후배님들이 연기도 같이 병행을 다 하죠. 너무나 네.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둘 중에 하나나 잘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잘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수가 됐어. 네, 가수가 된 네. 거죠. 네. 자, 원미연 씨가 나오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네. 저희가 딴 길로 좀 샜어요.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할 네네. 거고.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무슨 고민 때문에? 무슨 고민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저는 좀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산이었는데 네. 아이를 낳고 이제 출산 이후에 전 살이 그냥 붓기랑 모든 것들이 그냥 금방 쭉쭉 다 빠지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어느 프로그램을 나갔는데 거기 MC분이 혹시 나보고 둘째를 가졌냐고. 출산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예. 한 맘상이. 6개월 지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뒤태나 이런 걸 보면은 전혀 둘째를 또 가졌어? 막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소리가 네.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카메라가 앞에 노래를 하면 앞모습만 이렇게 예.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뒤에서도 다 카메라를 보여요. 객석을 잡으면서 뒤태가 이제 다 나가는 거예요. 이 노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M본부에 무슨 예전에 이지용 씨가 네네. 하던 프로에서 제가 2주 그러니까 맞아. 2달 만에 8kg를 빼는 그 프로젝트 했죠? 프로젝트를 해서 제가 성공을 했어요. 2달 만에 그때. 8kg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붓기가 빠진 거죠. 진짜 말 그대로. 프로그램 MC 때문에 그 다이어트 동기 유발이 됐고 프로그램으로 또 살을 빼는 네, 프로젝트에 네. 참여를 프로젝트 했고 참여하면서 거기에 또 남편분도 한마디 거두셨다고. 남편 뭐라고 들었을까요? 이거 전국의 국민 앞에서 하는 거니까 네. 나 창피하지 좀 않게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약속한 거는 이걸 꼭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제가 새벽에 몰래 이제 컵라면 먹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안방까지 아마 냄새가 간 모양이에요. 살짝 새벽에 나왔는데 너무 배고픔을 못 참아서 딱 나오더니만 그냥 개수대에다 딱 갖다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저한테 정말 자존심이 아니 이까짓 거 컵라면이 뭐라고 이게 막 이러면서 눈물을 빡 흘리면서 제가 성공을 하긴 했죠. 네. 그리고 또 방송에서 다이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도 개인적으로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유지가 안 되면 저는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네. 행사도 가고 방송국 다니는데 갑자기 금방 다시 찌면 너무 힘들어질까 봐 밥을 먹다가도 이제 한 숟가락 또 다시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 또 밥을 많이 먹게 되면 막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몸의 생활에 한 1년 정도는 붙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제 아시겠지만 어떤 고종무를 하다 보면 회식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네, 뭐 좋아서 뭐 안 좋아서 기분이 뭐 아니면 방송에 뭐 누가 게스트가 나와서 뭐 그런 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항상 식당을 들어가면 저는 이렇게 안쪽으로 앉아요. 뒤태를 등으로 왼쪽으로 안 올려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저 뒤를 보는 게 싫어가지고 식당을 가면 제일 안쪽 가갖고 등받이 있는데 앉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막 그런 데서 자신감이 막 깎이니까. 아니, 등받이 있는데 앉으면 나이 든 거야. 맞아요. 편하기도 하고 네. 그냥 이렇게 안에서 어디 구석에서 밥 먹으면 누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네. 그래도 그 시기를 다 견디고 그 이후에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또 성공을 하신 걸로 또 네.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건데 네. 사실 저는 얼핏 쭉 들으면서 궁금한 게 좀 있었어요. 네네. 원미연 씨는 그렇게 성공을 했고 앞서 우리 방청객 분들은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누구는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지 권 원장님이 먼저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얼핏 봤을 때는 다 같은 다이어트 방법을 하신 것 같지만 네. 분명히 원미연 씨가 하신 방법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중년의 나이살을 또 빼는 방법은요, 살찌는 원인도 사실 다른 만큼 빼는 방법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하나하나 비교를 해볼게요. 판넬로 준비를 해봤는데 네. 먼저 실패하는 다이어트 운동부터 보죠. 운동입니다. 운동하면 운동? 다 성공할 것 같은데 실패가 있대요. 유산소 운동? 아니 이건 이거 다이어트의 기본적으로 기본 아닌가요? 그렇지. 유산소 저건 다이어트 기본인데. 운동을 하는데 실패를 해요? 근데 뭐 나이 때문인가? 네, 맞습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요, 네. 단순히 유산소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네, 유산소 맞습니다. 운동 기본으로 하면서 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보시면 아, 근력 운동. 뭘 하신 거예요? 근력 운동? 그러니까 근력 운동은 우리가 보통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아령을 가지고 한다, 뭐 물병을 가지고 한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본인이 집에서 무슨 매트를 깔아놓고 PT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뭐 진짜 너튜브 이런 데 보면은 많이 방법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하루에 몇 세트를 정해놓고 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은 꼭 해야 돼요. 네, 그렇게 그 날짜를 좀 정해놓고 그다음에 저는 유산소 운동도 아까 뭐 기초대사량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유산소를 공복에 했어요. 예. 왜냐면 유산소가 밥을 다 먹을 만큼 먹고 난 다음에 유산소를 하는 거는 그냥 밥 먹은 만큼밖에 빼질 못해요. 네. 근데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유산소를 한 30분만 하면 정말 온몸이 기력이 쫙 빠지면서 그리고 약간 이렇게 복근이 러닝머신을 하더라도 약간 모아지는 공복감에 모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배에 단전에 힘을 딱 주고 그런 방법을 조금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아니면 걸으면서도 뭐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 간단히 할 수 있는 근육 운동, 뭐 팔굽혀펴기라든지 스쿼트라든지 이런 걸 하나 정해서 꾸준히 하고 유산소 운동 공복에 해라. 맞는 같이 얘기인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년의 나이살을 빼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근데 아까 원면 씨처럼 중요한 거는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근육량이 점점 해마다 감소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예전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활동하는 것 같은데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소비되는 칼로리 소모가 적어지니까 옛날하고 똑같이 생활을 해도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을 키우고 기초대사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필수고요. 그런 면에서 원면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헬스클럽 끊어놓고 그 러닝머신 위에서 1시간 텔레비전 보면서 이러고 집에 가야지 이거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뭔가를 좀 하고 그리고 가셔야 된다. 또 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음식이잖아요. 네. 그거 한번 보세요. 네, 식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패하는 다이어트 음식은요. 해독 혹은 저녁 굶기라고 합니다. 이거 근데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 해독은 뭐 사실 열풍도 불었었고요. 오. 네. 근데 이게 주의가 필요하다. 안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네요. 뭐 실제로 이제 과거에 해독 주스가 굉장한 열풍이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자신의 체질에 맞는 해독 주스는 해독차 이렇게 권해달라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근데 오히려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보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유 중에 하나는 한두 가지 식품만 섭취하면서 다른 것들을 일체 먹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 불균형, 또 과도한 절식, 편식에 빠지게 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채소에는 칼륨이 많아요. 근데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과도한 칼륨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심지어 사망률을 높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해독 주스가 뭐 만병통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저녁 굶기는 또 저녁에 굶으면 잠이 안 와요. 아니 어디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잠을 잘못 자면 살찐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오히려 이게 그죠? 굶기도 안 되고. 아,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특히 중년의 나이살은 방금 말씀해주신 해독으로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살이 찌는 것 중에서 이제 갱년기가 되죠. 이제 폐경기가 되면서 이제 나이살이 쉽게 떨어질 수 있는데요. 쉽게 찔 수 있는데요. 바로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면 보통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죠? 예, 난소에서도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사실 지방세포에서도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되고 폐경이 되면은 여성 호르몬 농도가 떨어진다 보니까 다시 그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세포가 쉽게 늘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쉽게 살이 찌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해독 다이어트를 해도 좀 부족한 면이 많죠. 네. 근데 그 저녁 굶는 거는 이거는 뭐 일단 뭐 저녁을 안 먹으면 살이 당연히 빠지는 거 아닌가요? 원면 씨는 저녁은 드셨어요? 이 부분에 제가 조금 이제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저녁도 굶어보고 저는 원푸드도 해보고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저녁을 굶는다는 거 아까 이지용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밤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내가 빨리 잠을 잘 수가 있으면 좋고 아침형 인간 같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뭐 아침에 유산소를 조금 하고 공복기에 뭐 이렇게 해서 하루를 빨리 재울 수가 있는데 너무 일찍 밥을 먹고 나면 특히 자녀분을 키우신 분들은 자녀가 이제 공부하다가 잠을 자야지만 우리가 애기는 공부하는데 저가 먼저 들어가서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고 그다음에 원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과 다이어트, 뭐 바나나 다이어트 안 해본 게 없어요. 네.
하면 딱 좋아요. 3일 정도 하면은 모든 게 이제 몸에 있었던 뭐 나쁜 것들이 쫙 뭔가 빠지는 듯 느낌도 있고 눈에 보이게 한 3, 4kg까지도. 네. 맨 마지막에 올리브유 한 잔. 예, 올리브유를 기름을 이제 맨 마지막에 먹거든요. 마지막 식단에서 그러면은 뭔가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고 아주 가볍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저희가 아이 먹듯이 이유식이나 이제 죽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죽이 이제 탄수화물이 이제 그 쌀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뭔가 못 먹었던 것들에 대한 너무 맛있죠. 맞아. 그리움들이 막 이제 막 쌓으려고 죽에는 간장이 최고야. 간장 참기름이 모자르네. 그 조금 하게 되고 어머 그러면 여기 김치라도 한 조각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야. 맞아. 저게 네. 진정한 다이어트 그렇죠. 이별 여행인데요. 근데 그게 이별 여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별이 안 돼. 죽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쌀 냄새를 밥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이제 오늘 밤에는 요 정도 죽 먹었으니까 이제 화장실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또 이게 수분이 빠지겠지 뭐 이런 계산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치킨 냄새 맡으면 이제 엘리베이터에만 누가 배달 오면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어머 나도 그럼 집에 가면 이거 치킨 오늘 하루만 막 그런데 그 다음에 몸무게를 재보면 바로 1kg가 늘어져요. 정말 어렵게 한 3kg 공복해갖고 굶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가 안 좋냐면요. 아까 제가 그 유산소 운동에 근력 운동을 꼭 스쿼트라도 하셔야 된다는 게 금방 늘어져요. 몸이 부었다 빠졌다 부었다 빠졌다가 반복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이 핏이 달라져요. 바지를 입었을 때 뒤태가 예뻤던 게 갑자기 살짝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느낌. 허벅지가 이렇게 어디 가서 힘을 안 주면 탁 옆으로 퍼지는 느낌. 그래서 저는 원푸드는 저는 예. 밥을 좀 제때 조금씩이라도 삼시세끼를 정확한 시간에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풍선 늘어지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또 간헐적 단식 하잖아요. 네. 간헐적 폭식이나 하지 말라고. 너무 몰아서 먹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네. 뭘 드셨는지 궁금해서. 네, 한번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누룽지 저염 다이어트. 탄수화물 아닌가요? 누룽지와 저염이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 누룽지 하면은 누룽지를 너무 푹 끓이면은 양이 엄청 많아져요. 불어요. 그죠? 그것도. 불어요. 퉁퉁 불어요. 죽 불듯이. 네. 그러니까 누룽지를 끓일 때 조금 넣어서 그거를 약간 식감이 있을 정도까지만 누룽지를 팔팔 끓이세요. 네. 그래갖고 그걸 오래 씹는 게 중요해요. 어. 양이 많아갖고 퍼지면 그것도 금방 배가 금방 이렇게 이렇게 볼록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룽지를 먹되 아니면은 저는 오트밀을 먹었어요. 아침에. 예, 그냥 이렇게 물에 말아서 이게 밀을 오트밀 아침에. 그러면 그 공복기를 시간을 가지고 드셔야 돼요. 밥 먹듯이 막 반찬해갖고 국해갖고 먹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반찬 같은 게 누룽지를 먹으면서 뭐 오찬을 놓고서 막 그걸 다 해서 먹으면은 밥 한 공기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반찬은 어떻게 해야 네,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국이나 찌개가 없어야 돼요. 네. 아침에는 그냥 누룽지에서 나오는 그 구수한 그 어쩌 맞아, 구수하긴 해. 그렇죠. 네. 탄수화물을 끓인 물이죠. 네. 그걸로 그냥 국 대신 하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침에 뭐 호박이나 아니면 양배추, 그다음에 양파, 감자 이런 것들을 아주 곱게 채를 썰어요. 예, 채를 썰어서 그거를 저는 볶아 먹는데 식용유를 듬뿍 넣는 게 아니라 식용유를 살짝 프라이팬에다가 이제 이 야채들이 이렇게 미끄러질 정도만 해놓고 물을 넣어요. 네. 물을 넣어서 그거를 볶아 드시면 물로 볶아. 수분을 먹어요. 걔들이. 네. 그러면서 약간 삶은 듯 볶은 듯 약간 기름기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간을 하신다면 본인이 뭐 거기다 굴소스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소금기를 전혀 없이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간장이나 간장도 약간 물 타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야채에서 나오는 수분과 함께 그 맛이 너무 맛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김치를 저거를 빨았죠? 물로 빨아가지고. 먹는 거죠? 저기다가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저는 김치를 우리가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면 누룽지에는 역시 김치잖아요. 맞아요. 다른 반찬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필요 없어요. 근데 김치를 저는 그 고춧가루, 이제 매운 고춧가루 그거를 이제 저염식에다가 약간 간을 빼려다 보니까 이제 묵은지도 좋고 아니면 집에 있는 그냥 김장김치를 하루 전날 이렇게 물에 담가놔요. 생수에다가. 그래갖고 아침에 되면 그 물기를 쫙 짜세요. 그래갖고 곱게 채를 써세요. 그다음에 그걸 야채를 볶을 때 그냥 그걸 넣으면은 간장 소스 안 하셔도 그 김치에서 나오는 그 짠맛으로 그냥 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식감이 보통 야채가 프라이팬에다 볶으면 흐물흐물하죠. 근데 저 김치는 볶아도 식감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씹는 맛이 좋죠.
그래도 우리가 매운맛을 좀 이렇게 먹고 싶잖아요. 그럼 그럴 어떻게 해요? 때는 네. 그럴 때는 소스 아니면 고춧가루. 저 같은 경우에 청양고추로 간을 맞춰요. 네. 소금이 없이. 그러니까 그냥 저염식 식단인데 너무 닝닝하면 네. 아침에 누룽지도 약간 닝닝하고 이거 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김치를 꽉 짜서 예, 소금기를 다 빼고 염분. 그래도 짠맛은 남아 있어요. 근데 찌개 같은 거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국물 땡길 때 있잖아요. 아이고 많다 많아. 아이고 많아. 흔하게 한번 먹고 걱정이죠. 싶을 그거 때. 먹고 싶지. 네. 그것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된장찌개를 할 때는 멸치 육수를 먼저 내시잖아요. 그러면은 멸치 육수의 그 구수한 맛에다가 된장을 조금만 푸셔야 돼요. 일단 저염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염분을 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두부 양을 많이 넣어요. 두부. 네. 그래서 그게 안 될 때는 청국장을 대신하는 것도 된장 대신에 청국장을 하는 것도 예, 그 자체에 있는 간만 갖고도 예. 가장 포인트가 그러니까 저염 식단인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음식에 이제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소금에 포함되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식욕 촉진 호르몬이 증가됩니다. 반대로 식욕 억제 호르몬은 낮아져요. 그러니까 맛이 있어서 많이 먹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체내 수분량이 조류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붓게 됩니다. 근데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뭐 이렇게 뭐 붓는 것과 이렇게 체지방이 증가되는 것들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부종도 이렇게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만성적인 부종은 체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종을 빼지 않으면 체중 조절이 실패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이어트에는 저염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중년 나이에도 원활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 한동안 이제 매해마다 유행한 다이어트가 있었는데 뭐 간헐적 다이어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뭐 저염식 다이어트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다이어트가 유행할 것인지 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요 2020 다이어트 트렌드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원면 씨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특급 비법도 같이 공개해 주시는 거죠? 네네네. 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이어트 트렌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최고의 다이어트 식단? 이게 뭘까? 궁금합니다. 아, 그럼요. 다이어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식단이거든요. 네.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안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고의 식단 궁금합니다. 올해 주목받고 있는 게 뭡니까? 올해 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매해마다 최고의 식단을 정해서 순위를 매겨서 발표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는 곳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해마다 의학 전문가, 식품 영양학자들, 그리고 식이요법 전문가들이 다들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마다 가장 좋은 최고의 식단을 선정하는데요. 네, 체중 감량의 가능성,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등 여러 가지 요소에 관해서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 35가지의 다이어트 식단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순위를 매겨서 네. 선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발표를 하자면요. 3위는요. 예. 네. 자, 화면. 네, 나옵니다. 3위는 바로 플렉시테리언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원을 보면요, 플렉서블, 베지테리언을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유연성이 있는 베지테리언 채식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채식주의자 생각하면은 이제 아주 완벽한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비건이라고 그래서 예. 굉장히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육류는 허용이 되고요. 좀 더 균형적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2위는 먼저 보겠습니다. 2위가 어떤 건가요? 예. 네, 대쉬 다이어트. 네. 좀 어렵죠? 달려가는 건가요? 네네. 대쉬 다이어트는 이제 과거에 고혈압 식이요법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혈압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면서 심혈관 질환을, 이렇게 심장 질환을 낮춰주는 24% 정도, 또 이제 뇌졸중 위험률은 18% 감소를 시킵니다. 이제 많이 섭취해야 될 거는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채소군, 그러니까 과일이나 야채, 또 통곡식, 또 지방이 적으면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 우유도 이제 저지방 우유가 도움이 되고, 금해야 될 거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짠 음식들, 그다음에 당분이 많은 설탕이 들어가는 음식들, 그다음에 우리 동물성 지방산인 포화지방산 이러한 음식들의 섭취를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바로 대쉬 다이어트입니다. 그렇군요. 네, 2위가 대시 다이어트였고요. 네. 1위는 뭔가요? 1위도 한번 보여주시죠.
1위. 뭐죠? 네, 2020년 최고의 다이어트 식단으로 뽑힌 것은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네, 건강식으로도 유명하죠.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 네. 올리브 오일 들어가고 막. 뉴스앤월드 리포트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특히 월등하게 우수한 올해의 승자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지중해식 식단이면 올리브오일 막 들어간 그 식단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에는 사실 다양한 과일과 채소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건강한 올리브 오일뿐만이 아니라 통곡물이 풍부한 음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동안 각종 연구를 통해서 체중 조절뿐만이 아니라 만성 질환에도 예방이 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네. 또 최고로 좋은 것은 바로 당뇨병 환자를 위해서는 최상의 식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외인 점이 있는데요. 네. 최고의 다이어트 식단으로 꼽히는데 이 식단이 몸무게는 가장 적게 빼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빠른 체중 감량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내가 빨리 체중을 감량해야겠다 하는 네. 분들한테는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고요. 하지만 내가 건강하게 장기적으로 체중을 감량을 하고 이것을 잘 유지해야겠다 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예. 식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올리브 오일 좋은 거 아침에 이렇게 숟가락에 이렇게 하나 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좀 느끼하지 않을까요? 근데 또 먹다 보면 괜찮다. 건강을 위해서 또 네.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2020 다이어트 트렌드 두 번째 보겠습니다. 2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붓기를 잡아라. 붓기 잡아야지. 붓기 잡아야지. 저는 사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이거예요. 붓기 관리 제대로 안 하면 이 붓기가 다 살로 간다. 맞아요. 살이 된다. 저녁에 아찔하더라고요. 자기 전에 라면 먹고 잡아요, 아침에. 부어서 살이 된다. 네. 이제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붓기가 살이 되는 건 아니죠. 네. 그거는 이제 자기 방어적인 차원인 거고. 하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붓기도 빼야 되는데 보통 이제 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혈액순환 장애, 또 신진대사 장애, 뭐 수액대사의 문제. 그래서 이런 이제 붓기나 다이어트, 체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지압법과 운동법. 네. 제가 한 투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으면 아래, 되고요. 왼쪽, 오른쪽. 먼저 이제 붓기를 빼는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붓는 이유는 네. 대사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혈액 순환이 안 돼도 붓죠. 또 수액 대사가 안 돼도 붓죠. 근데 가장 많이 붓는 부위가 어디예요? 얼굴. 얼굴 중에서 어디? 눈. 맞아요. 그다음에 또 다리가 많이 붓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압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자, 정수 씨 제가 앉아서 네. 얼굴을 볼게요. 얼굴 부위에 이제 지압하면 좋은 부위가 네. 귀 뒤쪽에 보면 예풍혈이라고 있습니다. 예풍혈. 예풍혈. 여기 보면 움푹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만져보실까요, 같이? 네. 그렇죠. 림프 순환을 촉진시키는 자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약간 여기 보면 눈 밑에 보면 네. 안화뼈 끝나는 부위. 여기. 승읍혈이라는 혈자리인데요. 네. 이게 눈 부종도 줄여주면서 다크서클에도 도움이 돼요. 근데 또 많이 붓는 부위가 상안검, 윗 눈꺼풀이 많이 붓잖아요. 네. 그럴 때는 여기 사죽공, 눈썹 정중앙 어요, 네. 찬주 이 부위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눌러주면 됩니다. 자, 아셨겠죠? 자, 이거 붙여놓고 자, 그러면 다리가 많이 붓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일어나 볼까요? 다리. 다리. 잠깐. 제가 죄송해요. 또 솔선수범해서 네네. 제 다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한 다리 하거든요. 오, 발모델. 자, 다리가 많이 부을 때는 주로 또 많이 붓는 데가 어디죠? 발목이 많이 붓죠. 발목. 그렇죠. 여기 보면 복숭아뼈 안쪽 네. 움푹 들어가면 태계혈. 또 발등이 또 많이 부어요. 그러면 발목 정 가운데 네. 해계혈. 종아리도 많이 붓습니다. 네. 종아리는 지금 이 안쪽 무릎과 복숭아뼈를 이어서 정중앙 뼈 바로 뒤쪽. 이 자리를 눌러서 아픈 분들은요, 쥐도 잘 나요. 맞아요. 저 안 그래도 쥐가 잘 나는데. 쥐가 날 때 이 부위를 눌러줘도 쥐가 금방 풀립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무릎 바로 안쪽, 아래쪽, 안쪽 보면 들어가는 부위가 있어요. 네. 음능천. 이 두 자리는 종아리 부종, 이 두 자리는 발목, 발등 부종. 그러니까 눌러주는 방법은 간단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손으로 하시고 볼펜,
하셔도 되고. 볼펜. 자, 그러면 한번 눌러볼까요? 네. 한 자리를 3초 정도, 3에서 5초 정도 눌러주고 예풍열, 풍열. 살짝 아프게. 그다음에 승읍혈. 3초. 저 사주공. 근데 스티커 붙어 있는 게 좀 네. 웃기네요. 사주공. 그다음에 어요. 그다음에 찬주.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차례나 5차례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요, 찬주.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도. 제가 정수 씨 다리로 그냥 해볼게요. 자, 해계 눌러주고, 해계 눌러주고, 아. 네. 태계열 눌러주고, 네. 중도혈 눌러주고, 음능천 눌러주고. 아하.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3초에서 5초 정도 자주 반복해주면 다리 부종이나 발목 부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압은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주면 되는 것이고 네. 그 혈자리를 잘 알아서 그 다음에 기운을 순환시켜주는 방법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건지. 대부분 보면 이제 운동을 하신다고 굉장히 격렬한 운동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도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혈액순환이나 수액대사를 촉진시키는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택견 아시죠? 예. 이크에크. 그렇죠. 택견의 품새 밟기가 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일어서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따라하냐면 기본적인 동작은 뭐냐면 자 다리를 약간 벌려서 어깨 넓이로 올려서 기마 자세. 기마 자세로 이렇게 체중을 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허리까지 돌리는 거, 허리까지. 그러면 팔은 자연스럽게 돌아가죠. 자, 이게 기본 동작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역삼각형을 작은 역삼각형 하나 그려놔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꼭지점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겁니다. 되돌아오고.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이때도 허리를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리 부종에도 도움이 되고 허리살이 빠지는 데 도움이 돼요. 야.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동작은 손끝을 모아요. 손끝을 모으고 아까 발이 오른쪽 나갔죠. 그럴 때 나가는 겁니다. 자, 이때 돌아올 때는 8발자를 그려주고 반대쪽으로. 이거 뭐 약간 태국권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태국권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이거는 손이 붙는 걸 막아주고 또 셀룰라이트를 잡아줘요. 또 이게 어깨나 목 림프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얼굴이 붙는 것도 막아줍니다. 자, 이것을 자 한트 음악에 따라서 네.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 주실까요? 이게 약간 술 먹으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자, 부드럽게 허리랑 무릎 부드럽게. 이게 굉장히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강력한 운동이고요. 네. 자, 다리. 자, 팔은 아직 하지 마시고. 이게 서서히 하다 보면요, 땀이 나요. 체중을 실어줘야 돼. 그렇죠. 저 기마 자세는 계속 유지하세요. 무릎하고 허벅지 쪽에 근육을. 자, 제대로 해볼까요? 팔까지. 다리는 높이 들고. 여러분들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손끝 마주보고 예쁘게 8발짝. 어려운데? 팔짝 그리기. 이게 좀 쉬운 듯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동작이. 익숙해지면요, 굉장한 운동이 돼요. 유산소 운동도 되고, 관절 운동, 근육 운동 다 됩니다. 벌써 제가 1kg가 빠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운동 많이 해보시고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한트는 택견이었어요. 와. 이거 저도 따라 해보니까요. 이거 권할만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 무릎하고 요쪽 사박. 근육 운동이 또 되고. 네. 좋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원미연 다이어트 비법이라고 저희가 적어놨거든요. 궁금해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비법은 칼슘 칼슘 다이어트. 이건 뭡니까? 칼슘 다이어트. 칼슘을 꾸준하게 복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칼슘. 칼슘.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칼슘 그러면은 집에서 그렇게 흔하게 먹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멸치 뭐 이런 거. 멸치, 유제품이잖아요. 네. 네, 우유. 근데 왠지 이렇게 어른이 되면 우유랑 가까워지기가 하루에 글쎄요. 한 잔이라고 하는데 그게 참 남으면 빨리 아이한테 먹으라 그러지 제가 그걸 나머지를 좀
안 먹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시금치 네. 이런 건데 그런 게 음식량으로 해서 그거를 섭취하려면은 시금치가 거의 뭐 못다는 뭐 엄청 먹어야 돼. 엄청 드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칼슘 하면은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했는데 왜 골다공증 예방하려고 하면은 미리 가서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칼슘을 이제 좀 복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비타민도 좀 드시고 막 이렇게 미리 예방 차원에서는 이제 칼슘을 복용을 하다 보니까 살이 좀 밥을 먹으면서도 꾸준히 복용을 하니까 그게 좀 다이어트에도 저는 도움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칼슘 하면 그냥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골다공증, 네. 뼈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걸 또 정수 씨가 네. 새롭게 뭐 퀴즈로 준비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OX 판넬을 나눠드렸는데요. 예. 제가 낸 퀴즈에 방청객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맞추시는 분들은 계속 한 번 맞추시면 살아나서 계속 하는 겁니다. 서바이벌 퀴즈. 그래서 끝까지 해서 우승하신 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요? 상품이 있어요? 알았어요. 좋은 정보도 얻고 선물도 받아가고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엄미연 씨가 잘할 것 같아요. 아, 네네. 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된다. 칼슘이 부족하면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된다. 네, 칼슘이 부족하면 짠 음식을 많이 먹어요. 네, 과연 그게 상관이 있을까요? 칼슘 짠 음식. 자, 어쨌든 하나, 둘, 셋. 셋. X. 두 분 전문가라서 안 드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답을 알려. 하기야, 두 분은 틀리면 오해 소지가 있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좀 보류를. 네. 예. 지금 안 하시면 땡. 땡입니까? 네, 게스트도 네네네, 땡. 그러면. 네, X. X. 그래, 칼슘이 부족하다고 짠 걸 먹겠어? 그러니까 칼슘이 지금 현재 그 의견은 칼슘이 부족하면 짠 걸 굳이 먹지 않아요. 근데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은 다 오가 거의 다 많네. 오고. 상당히 오가 많으시네요. 자, 지금 방청객분들은 X예요? 거의 오고요. 한 분만 X란 말이에요. 이거 여차하면 한 분만 남고 다 싹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 봐요.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네. 오. 야, 방청객의 희망. 방청객의 희망. 야, 이게 왜 X인가요? 네, 짠 음식이 아니라 바로 단 음식이 단 음식이 땡겨. 네, 실제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헝가리의 카푸스바 대학의 보고서에 의하면요, 10에서 14세 사이에 있는 80명의 비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칼슘 섭취가 적으면 적을수록 비만한 청소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당분이나 청량음료의 섭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유는 칼슘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뇌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음식이 땡기게 됩니다. 특히 자극적인 음식, 특히 단 음식을 더 많이 찾게 된다고 합니다. 단 음식은 먹는 만큼 살로 가잖아요. 네. 그렇죠. 뭐 단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 갖가지 음식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칼슘 섭취가 권장되기 때문에요. 병원에서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칼슘 많이 드세요라고 하기도 하고 처방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슘을 먹으면 지방 배출 효과가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OX. 방청객분 중에 한 분만 할 수가 있고요. B분 떨어지면 땡이고요. 자, 아니, 이걸 왜 하냐면 원미연 씨가 칼슘 다이어트를 했다니까 네네네. 그렇죠. 뭐 어떻게 대사 작용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네. 지방이 좀 빠졌으니까 그렇다는 다이어트 거 여기 또 성공하신 거 아닐까요? 어감에도 중요합니다. 이 지방 배출 효과가 있어서 살이 빠지는 건지 아니면은 지방을 합성을 방해해서 살이 안 찌게 하는 건지. 그러네. 그렇죠. 그것도 있네요. 칼슘을 먹으면 지방 배출 효과가 있다. OX. 하나, 둘, 셋. 가만 있어봐. 저분 대학도 저런 식으로 가셨구나. 저도 O. 오시고요. 방청객분도 지금 O를 하셨는데요. 과연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팽팽한데 팽팽해. 네. 오, 끝까지 살아남으시는데요. 대단하세요. 예. 그래요? 배출 효과가 있어요. 이게 진짜 궁금한데요? 진짜 배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배출 효과도 있고요. 지방 합성을 억제하기도 하고요.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 15주 동안 비만 여성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요. 한 그룹에는 칼슘을 하루에 1200mg씩 복용하게 했고요. 다른 한 그룹에는 가짜 칼슘을 복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주 후에 체중을 비교해 보았더니
칼슘을 복용했던 그룹에서는 체중 감량이 6kg 있었던 반면에 복용하지 않았던 그룹에서는 1kg만 감량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칼슘을 적게 섭취하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섭취하는 여성에 비해서 체지방이나 허리 둘레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더 높았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칼슘을 섭취하게 되면은 열에너지를 생성시키고 지방의 대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지방 합성을 저해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할 뿐만이 아니라요, 소화관에서는 이 칼슘이 지방과 만나게 되면은 이 기름을 딱딱한 비누처럼 굳게 만들어서 배출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과체중인 성인을 3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는 고칼슘 식단을 주었고요. 다른 그룹에는 저칼슘 식단, 또 마지막 그룹에는 저칼슘과 고단백질 식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변에서 어느 정도 지방이 배출되는지 실험을 통해 보았더니 고칼슘 식단을 한 그룹에서는 14.2g 지방 배출이 있었던 반면에 저칼슘 식단과 고단백 식단에서는 각각 6g과 5.9g 지방 배출,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지방 배출 효과가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네. 이제는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칼슘. 네, 칼슘이네요. 네, 뼈 건강에 이제 칼슘이 꼭 이제 필요하지만 다이어트도 중요하죠.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생명 유지에 칼슘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관련된 질환이 엄청 많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문제. 여기서 마지막 문제 나가겠습니다. 문제가 또 이게 있었어. 승부수죠. 또 있어요, 과연 문제가? 이분이 받아가실 것인가, 안 받아가실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 네. 제작진이 짜고 쳤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요. 자, 마지막 문제. 네. 자, 이번 문제는 주관식이 되겠습니다. 주관식. 지금 원장님께서 그 칼슘이 부족하면 어마어마한 병들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몇 가지 병이나 생길까요? 이거 주관식입니다. 에?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병의 숫자를 얘기하시면 제가 업다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과연 몇 개나 생길까요? 일단 저는 30가지. 30개나 돼요? 업이에요? 더? 업이요. 더 업이에요? 업입니다. 더. 50, 일단 말한 사람들은 다음 순번까지 기다려요. 네. 기다려요. 그러면은 저 2배로 할 100. 100. 다음? 업이에요? 100보다? 100보다 더? 야, 150. 칼슘이 대단합니다. 150. 150. 다운. 다운.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이제. 네. 100에서 150 사이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원미연 씨가 아주 정답에 근접하셨는데 거기다 살짝 다운이다. 140. 아니야. 잠깐만요. 140. 140보다. 그러면 이제 간단해졌죠. 140에서 150 사이. 네. 과연 어떻게 찍기를 잘하실 건가? 네, 자, 하나, 둘, 셋. 146. 업이에요? 148. 다운. 이거. 나왔어. 야, 이거. 정답. 뭘까, 이거 떠먹이 줬는데 이걸 틀리면 그만둬야 되거든요, 방송을. 정답. 네. 147. 정답! 정답. 진짜 사실 우리 제작진이 받는 것만큼은 그렇게 막으려고 그랬거든요. 이거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들을 수 아니,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제가 끝까지 해주셨으니까 선물로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선물로 네, 드린다. 선물로. 진짜요? 저는,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마음 쓰고 칭찬도 받고 네네. 아니 근데 이거 네네네. 일단 축하합니다. 네, 아니 축하드립니다. 147개요? 이렇게 굉장히 남았나요? 많죠. 보통 이제 칼슘은 뼈 건강과 관련돼서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는 걸로 알고 계신데, 칼슘은 우리 혈관을 이완하고 수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또 근육을 수축시키는 데도 칼슘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대사, 내분비 장애도 그렇고 신경 전달에도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 유지에 칼슘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생명 유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당뇨병 많이 앓고 계시잖아요. 네.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도 칼슘이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칼슘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분비가 잘 안 되니까 당뇨병을 관리하는데도 칼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칼슘이 감정을 조절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보면은 괜히 막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막 우울해지고 하는 거 겪어보시거나 주변에서도 많이 본 적이 있으시죠. 네, 우리가 보면은 칼슘을 천연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도 하거든요. 네, 칼슘이 부족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칼슘은 중추신경계를 안정시켜주고요. 우리 기분을 좀 안정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우울해지고 심지어는 뭐 분노 조절도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니 저 생각해 보니까요. 칼슘 영양제를 먹고 난 다음부터 네. 제가 요 약간 예민해질 수 있는 문제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고 이게 그 칼슘 영양제 영향이 있었네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네요. 요거를 우리 남편한테도 매일 먹여야 될 것 같으네요.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먹여야 돼요. 집에 화가 많으시네. 그래야 되겠어요. 네. 그럼 어떤 식품을 먹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칼슘 하면 지금 뭐 나와 있지만 멸치. 멸치 아닌가요? 그렇죠. 뭐 보통 이제 칼슘 하면 이제 멸치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멸치는 이제 우리가 최소 이제 일일 권장 섭취량은 칼슘은 이제 700mg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멸치 100g당 칼슘이 들어있는 양이 509mg이에요. 그럼 이제 쉽게 생각했을 때 멸치 한 150g 정도 먹으면 일일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겠네. 네. 근데 이제 그 양도 만만치가 않고 문제는 칼슘의 함유량보다는 흡수율이거든요.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많이 함유돼 있어도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멸치 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 또 이제 식물성으로는 시금치 지금 이제 저 세 가지 종류가 지금 있잖아요. 그래프가 가장 높이로 되어 있는 게 함유량이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흡수량이에요. 근데 함유량이 멸치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멸치의 흡수량이 25%밖에 안 돼요. 멸치에 들어있는 칼슘을 100을 먹으면 25밖에 흡수가 안 되는 거고 우유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피가 좀 작아서 많긴 하지만 40% 정도. 시금치는 그래요? 식물성이어서 4%밖에 섭취가 안 되죠.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멸치를 하루 권장량을 섭취하려면 이만큼 드시죠. 그래요. 아, 진짜요? 어머나. 아니 그러면 먹어야 저렇게 돼요? 먹을 수는 없는 거고 원미연 씨는 어떻게 섭취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양제를 같이 이렇게 섭취를 하다 보니까 예. 저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음식에다 같이 이렇게 섭취하는 방법을 저는 쓰기죠. 영양제? 그러면 그 여러 가지던데 종류가. 종류가 워낙 많아서. 종류가 워낙 많은데요. 저는 이제 칼슘이 되어 있는 그거를 음식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먹기도 하고, 네. 뿌려서 먹을 수 있는 거. 네, 뿌려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섭취하기가 더 네, 용이하다. 더 좋죠. 저 멸치를 저걸 다 먹으려고 그러면요. 요즘은 그 밥을 뭐-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듣기로는 뭐 그 있던데 뭐 어골 칼슘? 어골 칼슘. 네. 어골 칼슘. 어골 칼슘. 그 정확히 뭐죠? 어골 칼슘 같은 경우에는 어골 칼슘은요, 말 그대로 하면은 물고기요, 뼈, 골. 그래서 물고기의 뼈에서 추출한 칼슘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요, 우리 사람 뼈 같은 경우에도 칼슘과 인이 2대1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 칼슘이라고 하죠. 근데 어골 칼슘도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참 흡수율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흡수가 굉장히 잘 되겠네요. 네, 사람의 뼈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 비율도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흡수율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생체 이용률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원미연 씨가 저 어골 칼슘을 드셨다니까 그리고 네네. 또 특이하게 먹는 방법이 네. 있다니까 저쪽으로 좀 가서 어떻게 가보겠습니다. 드시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저걸 뭐 이렇게 음식에다 뿌려서 드신다고 그랬으니까 네네네. 어골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떻게 저 제가 같은 가서 경우에는 도와드릴까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아니요. 네. 좀 도와주. 제가 가겠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제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이제 누룽지 해서 먹을 때 그냥 생야채를 드시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거를 계속해서 씹으면 식감은 좋기는 하지만 그게 약간 좀 힘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소를 살짝 볶아가지고 네. 여기에다가 간두, 네. 간은 뭘로 맞죠? 홍고추 같은 이렇게 매운맛을 내는 거 이렇게 해서 먹는 방법이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여러분 이거 잘 아시잖아요. 콩을 발효시킨. 잘 아시죠? 예. 네, 저는 이걸 아침마다 먹어요. 예. 그냥 우리가 저 다 같이 부르는 이름 편하게 하자고. 낫또. 낫또. 네, 요거를 먹는 방법이. 전 개인적으로 이게 실 같은 게 많아갖고 좀 불편하던데. 이 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 실이 많을수록 좋다고요? 예. 그럼요. 이게 발효시켜서 이 끈끈한 이 힘 때문에 우리가 먹는 그렇지. 거거든요. 예. 여기다가 이제 네. 저는 여기 칼슘. 칼슘을. 네,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뿌려줘요. 아, 이게 그 어골칼슘인가 그렇죠. 그건가요? 이게 어글칼슘이죠. 우리는 이제 저 청국장을 찌개해서 많이 먹는데 생청국장을 먹는 방법이기도 그렇죠. 하죠. 네. 근데 청국장을 끓이실 때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다음에 이 야채를 볶을 때도 여기도 넣어서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 이거를 잘 낫또에다가 예. 제가 섞을게요. 섞어보세요. 네. 예. 그럼 이게 뭐 샐러드처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오. 샐러드처럼 되고 그다음에 이 맛이 느껴지질 않아요. 살짝 분유 맛 같은 것이 날 수도 있는데 네. 이 청국 낫또에서 갖고 있는 그 맛이 워낙 강하기 있죠. 때문에 네. 흐려져서 맛이 나지도 않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요거 자체만 저는 이제 밥 위에다 올려갖고 이제 김을 싸 먹는다거나 하는데 양배추 있으시죠? 양상추. 집에서 아주 흔하게 다니는 냉장고 딱 열면 이게 보통 주부님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걸 살짝 올려주세요.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살짝 올려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 저거 맛있겠다. 어유 이거 안 해보셨네. 아,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네. 좋은 건 뭐 좋다고 하시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이게 뭐 왜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청국장이나 낫또하고 같이 먹으면 이게 왜 좋은 건가? 네. 우리가 이제 PGA라고 해서요. 폴리감마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입니다. 네, 어렵죠. 낫또나 청국장에 보면은 끈적끈적한 아까도 보셨죠? 그런 점액질 같은 물질이 있죠.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이것은 체내에서 칼슘 섭취율을 칼슘 흡수량을 더 높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싸서 먹습니까? 그렇죠.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요거를 저만 먹어도 되려나? 저희 저희도 앞에도 있어요. 네. 아, 거기 댓글도 앞에 있는 꼭 그러더라. 나만 걱정 안 주는 경우가 하셔도- 걱정 안 없더라. 하셔도 돼요. 꼭 네. 나만 안 주고 꼭 그러더라. 오. 저 낫또를 좋아해서 네. 맛있는데요? 기가 막히죠? 나또 싫어하거든요. 근데 진짜 싫어하는 거 아니죠? 네, 싫어하는 거 아니죠? 근데 일단 상쾌한 뭐니까 사각사각해갖고 그쵸. 식감이 너무 좋고 예. 이거 칼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달달한 느낌이 드는데요. 달달한 느낌도 좋지만 이게 아침에 뭐든지 씹어서 음식을 씹어서 잘 넘길 수 있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에 밥에서 드시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요거를 그냥 이렇게 양배추에다 싸서 주면 애들은 안 먹어요. 그러면요? 예, 여기다가 밥을 한 숟갈을 올려줘서 김하고 같이 먹으면 그렇죠. 김하고 하면 애들이 이 김 맛에 이 낫또 맛을 느끼지를 못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네. 부모님, 예, 어머님한테도 요거를 아침에 이렇게 싸드려요? 해가지고, 예, 이거를 아예 싸서 이렇게 말아서 갖다 놓는 거예요. 반찬처럼. 그럼 먹어. 그러면 이제 드시기가 너무 좋죠. 일일이 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양배추도 아침에 예쁘게 접시에다가 요거를 한 입 크기로 딱 잘라가지고 요렇게 해서. 저건 위에도 좋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양배추. 놓으면은 무슨 샐러드 같잖아요. 네. 저렇게 청국장이나 낫또하고 먹으면 좋고 또 칼슘 흡수를 높이는 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비타민 D. 비타민 D. 그렇죠. 이제 네. 골다공증에 이제 비타민이 꼭 필요하잖아요. 이제 칼슘이나 이는 흡수율도 높여주면서 우리 고를 형성하는 데도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마그네슘이에요. 이제 마그네슘도 이제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는데 칼슘이 우리 몸에 너무 또 많아도 문제거든요. 근데 마그네슘은 칼슘이 너무 많은 걸 낮춰줍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줘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다이내믹 듀오라는 별명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고기 넘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이거 먹어도 되는데 그냥 먹을게 그냥. 하나 더 드리려고 맛있다고 해서. 오늘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 나눴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난 1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희망 나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국 17개 시도에 세워져 있는 사랑의 온도탑을 통해 모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금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수온주는 1도씩 올라가는데요. 지난주까지 온도탑의 온도는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 기준으로 84.4도였고 모금액은 총 3,592억 원이었습니다.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의 사랑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은 겨울답게 쌀쌀한 날씨더라고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추워하는 것보다 아침에
야, 쌀쌀하니까 상쾌한데? 이러면 또 상쾌해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상쾌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